중국인 가정도우미에 의해 10명의 노인들이 독살된 사건은 전국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광둥성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이 악마 보모라고 불리며 자신이 돌봐야 할 노인들을 연속적으로 독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10명의 희생자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체포되어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녀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살 수 있을지는 내가 결정한다 라고 오만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마 보모는 어째서 이런 잔혹한 행동을 저질렀을까요? 혹시 이러한 사건들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세부 사항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수요일 이른 아침, 가정부 허텐다이가 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양 부부를 놀라게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허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서둘러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양 부부가 어머니가 단순히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가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허 어르신께서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라고 허텐다이의 다음 말은 그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후 부부는 즉시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러 달려갔고 결국 그녀가 진정으로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에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그 순간 허텐다이는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급여에만 관심을 보이며 즉시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보모는 장례를 치르는 일은 자신과 상관없으며 단지 급여를 받고 빨리 집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허텐다이의 이러한 비인간적인 태도에 양 씨는 몹시 분노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끊임없는 불평은 양 씨의 남편인 리 씨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습니다. 격분한 리 씨는 급여를 즉시 지불하고 허텐다이를 집에서 내쫓기로 결정했습니다. 양 씨가 허텐다이에게 지불할 돈을 가지러 안으로 들어갔을 때 리 씨는 어머니가 평소에 착용하시던 금반지와 팔찌가 의문스럽게 사라졌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그는 집안의 다른 귀중품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허 어르신의 예금 통장도 사라진 것입니다. 상황이 점점 의심스럽게 느껴진 부부는 허텐다이에게 돌아가 직접 대면하여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허텐다이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심지어 부부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상황이 점차 통제 불능으로 치닫자 리 씨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경찰이 단순히 도난 사건을 조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만 기대했으며 곧 드러날 끔찍한 비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허텐다이는 즉시 양 부부를 비난하며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든 상황을 설명한 후 경찰은 허텐다이의 개인 물품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가방에서 주사기, 살충제, 쥐약, 그리고 밧줄이 발견되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물품들은 경찰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 가정부가 이러한 위험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물건들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을까요? 양 씨의 증언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골다공증 치료를 받은 후 막 병원에서 퇴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머니를 돌봐줄 가정부가 절실히 필요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사 서비스 업체를 찾아다녔지만 어떤 가정부도 이 일을 맡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골다공증 상태를 알게 된 사람들 모두 노인 환자를 돌보는 일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양 씨는 허텐다이라는 이름에 적합한 가정부를 한 가사 서비스 회사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양 씨가 시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자 허텐다이는 이 일을 기꺼이 수락하겠다고 했으나 급여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허텐다이는 나아가 설령 시어머니가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더라도 자신은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결국 이 어려운 일을 맡아줄 사람이 생긴 것에
양 씨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협상 끝에 두 사람은 월급 2,600위안으로 합의했습니다. 허텐다이와의 보다 자세한 대화에서 양 씨는 그녀가 과거 병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며 노인 돌봄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에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후 양 씨는 허텐다이를 집으로 데려가 가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양 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허텐다이가 온화한 외모와 정직한 태도를 가진 사람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대화 중 허텐다이는 갑작스럽게 만약 근무 중에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더라도 월급 한 달치는 전액 지급해 주셔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에 양 씨의 며느리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허텐다이가 막 집에 들어온 사람 주제에 불길한 말을 꺼내며 마치 노인을 저주하는 것 같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허텐다이는 이것이 그들 업계에서 통용되는 불문율이라며 재빠르게 해명했습니다. 가족들은 마음속으로 불쾌함을 느꼈지만 모두 화를 참고 넘어갔습니다. 결국 양 씨는 허텐다이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그녀가 그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초기 며칠 동안 허텐다이는 성실하고 전문적인 가정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밤중에도 자주 깨어나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매 끼니와 잠자리를 꼼꼼히 챙기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텐다이는 시어머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양씨 가족은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았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인 허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정부의 정보를 확보한 경찰은 허 씨의 시신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허 씨의 목 부위에서 뚜렷한 자국과 함께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중대한 범죄 사건임을 인지한 경찰은 즉시 허 씨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법의학팀에 넘겨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동시에 허텐다이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에 협조하도록 구금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의학 조사에서 허 씨의 몸속에서 다량의 살충제가 검출되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허텐다이는 자신의 모든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옷 속에서 훔친 금팔찌, 금반지, 그리고 허 씨의 예금 통장을 꺼내며 살해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양 씨 가족이 시어머니에게 너무 잘해준 탓에 처음 이틀 동안에는 범행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셋째 날 밤, 양 씨가 몸이 좋지 않아 가족 모두 일찍 잠자리에 든 것을 보고 허텐다이는 이때가 완벽한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고기국 한 그릇을 끓인 뒤 몰래 다량의 진정제와 살충제를 섞어 넣고는 허 씨에게 아드님이 직접 끓인 음식이라며 건넸습니다. 허 씨가 국을 먹고 의식을 잃자 허텐다이는 준비해둔 주사기로 국의 남은 부분을 허 씨의 몸에 직접 주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 씨는 즉시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허텐다이는 미리 준비해둔 밧줄을 꺼내어 허 씨의 목을 졸라 완전히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범행 후 허텐다이는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양 씨 부부에게 허 씨가 사망했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이 왜 무고한 허 씨를 살해했는지 묻자 허텐다이는 태연하게 돈을 더 빨리 벌기 위해서였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이틀만 일하면 한 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신문 과정에서 허텐다이는 갑작스럽게 이번에는 실패할 줄은 몰랐다 라는 말을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이 말에 경찰은 그녀가 처음부터 이러한 범죄를 계획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의심을 품은 경찰은 허텐다이의 말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신문 방식을 변경하고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시간에 걸친 대면 조사 끝에 허텐다이의 잔혹한 행위에 대한 끔찍한 진실이 점차 밝혀졌습니다. 1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돌보던 노인 10명을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허텐다이의 모든 희생자는 고령으로 인해 스스로 생활이 어려워
타인의 돌봄에 의존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그녀의 악랄한 계획에 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허텐다이는 심지어 이 노인들, 심지어 그들의 자식들조차도 돌보기를 꺼리는데 그들이 얼마나 더 살지는 내가 결정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허텐다이의 냉혹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동기를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희생자들 중에는 운 좋게 목숨을 건진 2명의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허텐다이의 공격을 받을 때 가족들이 이를 발견하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생존자 중 한 명은 나중에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것을 느꼈고 살아남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회고했습니다. 허텐다이의 자백은 조사팀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위를 마치 일상적인 업무인 양 태연하게 인정하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그녀가 피해자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해 범죄를 은폐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이고 건강이 약하며 여러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허텐다이는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의심을 받는 경우에도 그녀는 피해자가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이전의 조사들을 교묘히 피했습니다. 경찰이 허텐다이가 일했던 장소들을 방문하여 과거를 조사한 결과 동료들은 그녀가 운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허텐다이가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그녀가 돌보던 노인들이 모두 사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동료들은 또한 노인이 사망할 경우 가정부에게 월급 한 달치에 해당하는 불운을 막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불문율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허텐다이가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대담하게 실행할 수 있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어 허텐다이가 일했던 가정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전 고용주들 중 그 누구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부모가 독살당했을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너무 오래되어 피해자들은 이미 화장되었고 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허텐다이의 잔혹함은 그녀의 본성뿐만 아니라 그녀가 성장한 가정 환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허텐다이는 광둥성 소관에서 태어나사 남매 중 둘째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반항적이고 고집센 성격을 드러냈으며 가족 내 사소한 일로도 부모와 자주 다퉜다고 합니다. 부모의 엄격한 관리에 불만을 품은 허텐다이는 중학교 재학 중 학업을 포기하고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허텐다이는 드물게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어머니로부터 쫓겨나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2003년 학위나 직업 기술이 없었던 허텐다이는 생계를 위해 가사 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냉대와 거리감을 점점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2013년 허텐다이는 지역의 한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며칠 만에 우연히 그녀가 돌보던 노인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망 사건은 고령과 건강 악화로 인한 자연사로 결론지어졌고 허텐다이는 큰 노력이나 업무 스트레스를 겪지 않고 한 달치 급여를 빠르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허텐다이는 노인의 건강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근무지에서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실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허텐다이는 살충제와 쥐약과 같은 독성 물질을 준비하여 범죄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생활 습관을 관찰하며 의심을 사지 않고 행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점을 선택했습니다. 노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가족들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 장례 준비에만 집중하며 허텐다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급여를 빠르게 정산하고 허텐다이를 떠나보냈습니다. 첫 범죄에서 성공한 허텐다이는 점점 더 깊이 범죄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돌보는 일을 계속해서 맡았고
특히 가족들이 노인의 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피지 않는 가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후로도 새로운 가정에 갈 때마다 그녀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다행히도 허텐다이의 범죄는 결국 멈추게 되었지만 많은 무고한 노인들이 그녀의 잔인한 행각에 희생되었습니다. 만약 그녀의 범죄가 발각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가정이 비극을 겪었을 것입니다. 허 씨의 사망과 관련된 모든 증거가 입증되자 이 사건은 2015년 12월 24일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이전 사건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사건의 실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허 씨의 죽음을 토대로만 허텐다이를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허텐다이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은 즉시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경각심을 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가족 내 노인의 건강과 생활 환경에 대한 관심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또한 가정부를 고용할 때 특히 노인을 돌보는 업무를 맡길 경우 신중함을 기울여야 합니다. 허텐다이와 같은 범죄자들은 언제든 기회를 노리며 범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직 경계심과 올바른 관심만이 이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